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현안들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희망과 과제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JTB 시사진단인데요. 올해는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작진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 보입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시청자 두 위원님과 제작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위원님, 문윤걸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JTB 시사진단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강혁구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최근 시사진단이 방송이 됐는데요. 두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21대 총선과 또 2020년 전라북도, 또 2020년 희망 전북을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연속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연초에 다룰 수 있는 주제로서는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또 시의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두 주제가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이제 논의의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주제 모두 2020년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연초에 다른 이 주제들을 좀 강론으로 세분화해서 향후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 시청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위원님. 네, 먼저 그 21대 총선과 2020 전라북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현역 국회의원들 및 정당 관계자가 출연을 해서 올해 있을 총선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전라북도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어떤 내용으로 실제 또 모양새 좋게 또 우리 정동영 의원 민평당이고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이고 김관영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태용 사무총장은 이제 정의당에서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각 패널들이 현재 각각 다른 자기 정당이라든지 자기 정치 그룹의 입장들을 대변하면서 그 입장에서 전라북도를 진단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좀 강놀고 겉돌았다고 좀 보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북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4.15 총선, 우리 현재 전라북도에 진단한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0 희망 전북을 위하여를 보면은 정무 부지사, 그다음에 민평당 의원, 그다음에 교수님, 또 무소속에 있는 이용 의원까지 나왔었는데 이 내용들도 아무래도 이 정치인들이 있다 보면 곧 총선이 있고 이래서 좀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도는 도대로 도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그래서 저 좀 어쨌든 그 올해 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과제 10대 과제, 5대 과제 이야기 됐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다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비전과 관련해서 과거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토론의 내용이 좀 지루하고 좀 새로울 것이 없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위원님들이 새해를 맞아 2주 동안 방송됐던 총선과 또 희망 또 전라북도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새해를 맞아 시적절한 주제에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었다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다가가야 할 그런 전라북도 현안에 있어서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작진으로서는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은 주제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시고 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내용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제 선정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사진단 주제를 정할 때 몇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전라북도라는 이 공동체의 이 공익에 충분히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인가. 이것이 아마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일리 뉴스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이슈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심층성에 관한 문제, 또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시인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으로 이제 전라북도와 밀접한 관련이 충분히 있는 것을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끔은 한국 사회를 달구는 그런 이슈 가운데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가끔 선정을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의 전문성을 갖춘 패널들이 좀 많이 나와야 토론의 갑론을박도 좀 더 확실해질 것 같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또 패널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김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NGO에 있는데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패널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특히 NGO 입장에서는 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많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정적인 사회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 계시는 우리 문윤걸 교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색깔과 입장이 분명한 어떤 지식인들이나 학계 인사들이 많지가 않은 그런 맹점들이 있어서 실제 패널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한 조건 속에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적인 지금 각 방송사에서 그런 토론 프로그램들이 하나 정도씩은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며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현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토론회가 저는 대표적인 게 JTBC 시사 진단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패널도 다양하게 되는데요. 저는 뭐 전국 사안은 그렇다고 우리 지역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패널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학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비판적 입장에 있고, 관에서 나온 공무원은 자기 내용에 대해서 주로 홍보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보통 패널 구성이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관계자는 자기 어떤 PR을 중심으로, 홍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학계 인사가 주요하게는 어떤 만약에 토론이 쟁점이 된다면 좀 조정도 해야지만 또 비판적 입장에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그 TV나 방송, 타 방송사가 포함해서 나오는 패널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뜨뜻무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입장들을 이렇게 지식인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토론이 어느 때는 좀 그 무게 중심에 따라서 어떤 관의 어떤 홍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고, 아니면 토론이 겉돌고,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좀 생동감 있는 토론, 살아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토론이 또 이렇게 이 4명 구성의 안정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의 어떤 토론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보다는 어떤 그날 주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타방에 비해서는 기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사진단은 보통 기계적으로 막 n분의 1처럼 해가지고 하는 측면은 좀 약해서 그보다는 좀 생동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 숫자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토론으로 되지 못하고 수박 거답게 머무는 경우들이 좀 상당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뭐 정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에 맞는 이제 패널을 구성하는 건데, 사실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그동안 JTBC 시사진단이 아주 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잘 선정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적절한 주제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패널이 그걸 뒷받침해서 충분한 그 해설과 또 충분한 지적, 또 충분한 비판, 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현명하게 해결하느냐가 과제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항상 4명의 패널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서로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뭐 주제가 좀 들어갈 만하면 다른 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네. 이런 이제 현상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1대1 토론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항상 4인 패널 고정 뭐 이런 방식보다는 뭐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구성해 볼 것을 한번 제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사전에 이제 예상 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자료에 이제 없는 얘기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들은 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제작진에서 충분한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하시고 또 그 자료에 따라서 때로는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만약에 이 토론에서 뭔가 지금 토론이 깊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쟁점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두 위원님의 또 의견을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제에 맞게 좀 거침없는 발언을 해줄 수 있는 패널 구성은 또 물론이고요. 꼭 4인 구성이 아니더라도 1대1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날카로운 또 질문을 통해서 토론의 깊이감을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앞서 말머리에서 섭외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토론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패널이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섭외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시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성격이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디베이트라고 하죠. 격론이 오고 가는 논쟁 중심적이냐 아니면 각자 패널들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성격의 토론 프로그램이냐 하는 성격과 정체성을 좌우하는 문제까지도 패널에 의해서 사실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패널이 유익한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또 심지어는 좀 전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시청자들의 관심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작진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패널 그리고 다양한 패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그 패널을 선정할 때 그 패널들이 자기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충분히 사실에 기초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가를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패널을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성과 관련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조금 토론을 좀 겉돌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한두 분의 생각보다는 3명, 4명의 생각을 또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저희들이 좀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1대1 토론 방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제와 또 패널이 적정하다면 언제든지 도입해 볼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또 빠르게 또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이 패널 구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시사 진단의 방향성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뭐 1인 방송,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1인 방송들이 이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라든지 뭐 청단연층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더라도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는 그 언론의 가장 중요한 그 팩트에 대해서 보다는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뭐 요즘 트렌드가 이제 그런 형태로 뉴스도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고 평가하는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자신조차도 고정적인 시간에 하는 뉴스 방송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던 이런 것들이 많아진 조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조건 속에서 공중파 방송의 토론 프로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어떤 신세대들의 좀 빠름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중파들의 토론의 어떤 정형은 안정적인 어떤 포맷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고, 토론의 내용을 어떤 전개 과정도 어떤 안정성, 무게감에 더 중심을 어떤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패널 구성도 어쨌든 그렇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1대1이 됐든 1대2가 됐든 1대3대가 됐든, 그러니까 꼭 저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패널에 대해서 3명의 패널이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1대3의 어떤 대결 구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1대1도 좋고요. 좀 다양한 형식들을 조금은 좀 개틀릴 필요가 있지 않나. 뭐 4명 다 토론회를 서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이 많이 나오는 토론 프로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또 뭐 생동감 있게 1시간 동안 다 서서 자유롭게 좀 토론해서 안정성에 약간 파괴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동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 시청자들이, 원래 모든 방송은 시청자가 시청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시청에 있어서 이 채널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좀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방송계 쪽에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해가는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야만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그 안에 진실성도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는 무엇인가 조금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제작진도 똑같은 또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정적인 그런 형식의 좀 틀을 한번 깨보는 거를 권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키워드가 아마 이제 그 뉴미디어라는 단어 속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작진으로서는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뉴미디어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시청자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눈높이도 높아졌고,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사진단도 그런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일부는 사실은 변화를 좀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영상을 좀 강화한다든지 자막이라든지 뭐 통계, 그래픽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화를 좀 주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중에 뭐 서서 하는 토론도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뭐 스튜디오라든가 세트가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1대1 토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과 같은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본질과 좀 멀어지는 선정적인 토론을 하는 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주장과 의견을 제작자가 자의적으로 개입해서 일부를 삭제한다거나 편집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는 그 21대 총선을 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시사 진단에서도 뭐 당의 입장이라든지 후보들의 각 입장을 들어볼 거고요.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있어서도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사 진단이 좀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하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요. JTB는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선관위 공식 토론회를 민방이라는 이유로 개최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KBS와 MBC가 이제 독점해서 나눠서 후보 공식 토론회는 개최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을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민방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 규모가 크고 이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토론에도 지상파 3사가 공개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방송사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대라는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있고 또 막 상당히 어려운 막 짜투리 시간을 쥐어 짜내서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 몇 개씩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송사에서 노력하지 않나. 우리 NGO 쪽에서도 계속 선관위에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MBC, KBS 독점을 좀 풀어서 좀 시간대를 좀 자유롭게 해야만 더 토론을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이제 공식적인 선관위 토론회와 관련되는 거고 이제 비공식적인 선거는 아무래도 유권자의 알 권리 또 시청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후보들의 어떤 정견이라든지 내용, 살아온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좀 더 그런 시간대를 갖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대에서 도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후보들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계적인 n분의 1에서 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벗어나서 격전지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정책이 부딪힌다든지 특정 정당끼리 진짜 대차게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도 그 방송 토론의 어떤 선거 토론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쟁점도 없고 거의 당락이 예측되는 이런 데는 좀 가능한 배제하고 쟁점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더 횟수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송사들이 아무래도 이 공영방송 아무래도 공중파다 보니까 그 무게감 속에서 어떤 선관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뭐 뉴스까지도 쪼개가지고 시간을 배정하잖아요. 좀 그건 법위에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좀 과감히 탈 필요가 있겠다 같고 요즘 보면은 뭐 신문도 막 같은 정도 똑같은 크기의 사진에 똑같은 글자 수도 비슷하게 하고 이런 데서는 그 재량 범위 내에서는 좀 벗어나서 이 방송의 입장 속에서의 어떤 지역 선거방송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문 의원님.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선거는 축제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축제가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축제라기보다는 선거는 평가와 심판의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 노출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론의 자리도 기피하게 되고 또 가급적이면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 방송에 노출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선거가 과연 축제라고 하면 이 축제를 방송사 혼자서 준비하기는 좀 버겁겠다. 네. 그렇다면 이 축제의 이 주체가 되고 있는 유권자, 또 유권자들도 요즘 이제 다양한 층위로 나눠지잖아요. 또 최근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유권자의 범위에 들어오는 18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선거 방송을 방송사 혼자서 준비하시는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유권자층들과 뭔가 선거 방송 준비위원회 이런 거, 이 시청자위원회 이런 거 구성하셔서 함께 축제처럼 준비해 가면 너무 이 토론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축제처럼 준비해서 선거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구나. 또 유권자에게는 4년마다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날이구나. 이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만드시면 조금 더 즐겁고 또 유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좀 쟁점이 되는 주요 지역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문 의원님은 좀 유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송에 또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2020년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4.15 총선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이슈임에 틀림없고요. 두 의원님께서 주로 이제 총선 후보들 토론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토론회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다 모두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선관위 관련 토론의 경우에는 이게 선거법을 약간 좀 오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죠. 좀 타파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지역도 좀 집중적으로 정해서 하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뭐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토론의 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 다채롭게 해보자라는 말씀 귀에 좀 잘 담아서 책임자들 또는 담당자들께도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JTBC 시사진단도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그런 선거의 토론 또 그리고 선택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많이 토론 기회를 잡아서 충분히 토론을 하되 균형과 또 원칙, 공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방송은요, 전북의 현안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바른 여론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